안녕하세요. 유영은 박사입니다. 전공은 재난안전이고요. 외국인이나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요배려자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7월 4일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7월 5일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죠. 간단하게 우선 현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유튜브를 요즘 안 봐서 몰랐는데 한국 뉴스에는 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이 걱정하는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했는데 오늘 유튜브로 뉴스를 찾아보니까 꽤나 무섭더군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7월 5일 지진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일본의 대지진은 일어날 겁니다.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진중하게 다뤄지는 주제예요. 그게 일어날 거다,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지진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7월 5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 계신 한국분들 혹은 외국인분들, 지금 제가 한국어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인분들은 적어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지진에 대해서 대비 정도는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두려움, 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의 피해가 일어날지, 그래서 어떤 피해가 일어날 건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제대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두려움이나 걱정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두려워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두려움이나 걱정이 피해를 줄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현지 반응입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커뮤니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누구도 대지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그래요? 그게 7월 5일이었군요. 이런 식의 반응이라든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단톡에도 물어봤어요. 한국인분들 커뮤니티인데, 여러분들 대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날이 내일이었군요. 이거는 실제로 또 제가 들어본 얘기고. 대지진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서 내일인지도 몰랐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죽기야 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이런 얘기는 실제로도 들었어요.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반응도 꽤 많았고.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피난 가방 준비했다. 저는 물만 사뒀어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전혀 신경 안 써요. 밀레니얼 때 2000년 되면 지구 폭발한다는 루머랑 동급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확히 그날은 아니지만 올해 대지진 올지도 라는 생각, 그리고 죽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도 약간 여기에 가깝습니다. 대지진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들 신경 안 쓰는 분위기고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물이나 피난 가방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제가 6월 29일에 학회 발표에 갔어요.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연구자분들이랑도 이런 자유롭게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대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현지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다들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유튜브에서 접하는 한국에서의 그 분위기랑 일본에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큰
간극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도 일반화일 수도 있죠. 사람 경험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어쩌라고? 자, 그래서 일본 사시는 한국 분들한테 이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주로 있는 위치 있잖아요. 학교, 직장, 집 이런데 그 집, 학교, 직장이 위치한 곳 있잖아요. 땡땡구 하자드 맵, 해저드 맵이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그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해저드 맵을 PDF나 뭐 이런 사이트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주로 있는 위치에 리스크를 확인을 하세요. 뭐 지진이 일어날 때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리스크가 있다. 혹은 토사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쓰나미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 몇 미터 올 수 있다. 이런 게 다 해저드 맵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해저드 맵에서 내가 위치한 곳의 리스크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피난소 정도는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라고 하면 집에 있을 때 지진이 났어요. 근데 집에 있을 수 있으면 집에 있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집에 어디 뭐 금이 가거나 집이 무너졌다든지 내가 간신히 피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어딘가에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가야 될 피난소를 파악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피난소만 알아두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루트도 항상 평소에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진이 만약에 크게 일어났어. 그럼 건물들이 무너지고 길이 많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겠죠? 이것저것. 평소와는 다른 풍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아는 길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더 생소해지겠죠, 그 풍경이.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 루트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경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했을 때 다른 루트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난소로 몇 번 이렇게 가보시는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해저드 맵을 통해서 리스크와 피난소를 파악해 두셔라. 두 번째는 피난 가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쉐어하우스에서 생활을 했는데 룸메이트가 항상 침대에 어떤 가방을 끼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가방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가 오사카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2018년.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때 그 지진을 자기가 오사카에 있을 때 경험을 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피난 가방을 싸서 항상 곁에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진짜로 피난 가방을 준비하는구나. 약간 컬처 쇼크였습니다. 왜냐면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제 피난 가방을 샀어요. 피난 가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또 나중에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몇 개 찍어놨는데 타이밍이 약간 안 맞았어. 지금 이거는 7월 4일 급하게 찍고 있는 거라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여권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혹은 한국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 필요하겠죠. 회중전등, 그러니까 손전등, 건전지 항상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물 조금 넣어뒀고 수건,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용품도 넣어놨고요. 물티슈, 그리고 이제 불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이런 거를 넣어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각자의 상황이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넣는 내용물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지병이 있다 혹은 내가 고령자다 라고 했을 때 챙겨 먹는 상비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피난 가방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여성용품에 넣어둬야겠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이유식이라든지 어떤 기저귀 이런 것도 넣어두셔야겠죠. 물티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것들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피난 가방에 넣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한번 넣는다고 끝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롤링 스톡이라고 하는데 넣어둔 거를 꺼내서 한번 나는 일상에서 그걸 다 쓰고 새로운 걸 다시 피난 가방에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진이 일어나면은 전파가 안 터진다든지 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연락을 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야? 이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난소, 가까운 피난소, 땡땡 초등학교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너는 나를 구하러 오지 마 라는 약속을 하는 게 일본에서 일반적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가슴 아픈 피해는 나는 피난소로 피난을 갔는데 가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집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족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쓰나미에 휩쓸리신 분들도 많았고 갔다가 오는 길에 피해를 당하신. 그러니까 쓰나미 땡땡코라고 하는데 내 가족들과 어디에서 만날지 미리 정해두고 너는 나를 구하러 오지 마. 나도 너가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너를 구하러 가지 않을게. 우리는 거기서 만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런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과 약속을 하시라 라는 겁니다. 사실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크게 현지 상황과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일본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방제 지원, 방제 대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일본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 계신 교수님이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신 게 조금 그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 어떤 대책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걸 알아두면 좋겠는가 하는 거를 나누고 싶어요. 또 이제 요 배려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배려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혹은 피난행동 요 지원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피난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요배려자 혹은 피난행동 요지원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는 이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외국인도 요배려자입니다. 각각의 요배려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두면 좋을지 이런 거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해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걱정을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일어날 지진이면 일어나고 안 일어날 지진이면 안 일어난다. 근데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언젠간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영상의 결론이겠군요.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